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또 갭 상승을 했다가 그 갭을 다 또 채우고 내려와 버렸네요. 그쵸?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렸을 만큼 우리 개인의 그런 결집력으로 또 지수를 또 견인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를 또 지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또 시장에 좀 안정성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제 좀 뭔가 삼성전자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위든 아래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오늘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기적인 이평선까지도 다 돌파를 해주면서 아주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그쵸? 이렇게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오늘 고가까지만 하더라도 57,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한때 57,000원까지 장중에 이제 찍고 내려왔는데, 사실 그냥 우리가 이거 뭐 삼성전자가 대형주다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우리 캔들 봉만 그림만 놓고 보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굉장히 또 한 번 더 시세가 나와줄 수도 있는 패턴이거든요, 사실상. 아래 꼬리가 없는 게 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제의 종가가 54,500원이에요. 그쵸? 이 54,500원 라인만 좀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단기 이평선이 또 장기 이평선을 같이 골크를 또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림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물론 삼성전자를 그림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또 급등을 보여주면서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엄청나게 신고가를 쓰기 직전까지 지금 거의 근접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 증시에도 또 반도체적으로도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좋은 시세를 내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기술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는 54,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계속해서 안착을 해주느냐, 그게 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개인들은 이제 던지고 있어요. 그쵸? 개인들은 던지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장대 항목을 만들어서 일단 수익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축하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조금씩 비중을 나는 너무 장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한 30% 정도라도 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가시는 방법도 좋겠다라고 좀. 자, 이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 올려드린 거에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에 좀 찝찝함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렇게 올라올 때 조금씩, 완전 초장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좀 답답하셨던 분들은 일부라도 수익을 좀 챙기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투가 같이 따라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금투 수급도 같이 좀 언급을 드렸었죠. 금융투자 수급도 지금 결국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을 매수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개인 외국인 기관 정도의 수급만 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금투 쪽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을 매수를 합니다. 어제하고 오늘만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약 1.5조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개인의 물량을 대부분 기관하고 금투에서 다 이제 가져갔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금투에 대한 수급도 결국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기관 다음으로도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 저점에서 정말 잘 들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정말 장기적으로 간다, 완전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시면요, 절대 그냥 묻어 두시고 쭉 가시면 됩니다. 그냥 쭉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때도, 이날 전에도 삼성전자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요, 이날이죠, 5월 28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이었어요. 5월 28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이걸 제가 일부를 좀 캡처를 했던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야 뭐 삼성전자를 그냥 약수익,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서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 볼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버텨 오셨다면요, 더 이상 다른 종목에선 먹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물량 떠넘기기를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그 물량들,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을 다시 매집할 거. 자,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팔지 말아라 하는 자리에서 안 팔면 되는 거고요, 일부 팔아라 하는 자리에서 팔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이것도 계속 제가 거의 매일매일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초장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도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묻어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좀 회전율을 좀 생각한다, 회전율을 좀 고민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셔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를 좀 같이 좀 살펴볼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선까지는 제가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조금 어떤 수급이 유입이 됐는지 상승을 좀 보여줬네요. 외국인이 좀 가담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좀 가담을 했는데,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할 때마다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들로 나온 것 같아요. 그간 개인이 계속해서 많이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반대로 물량이 한번 순환이 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개인이 제일 많이 들고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개인이 들고 있을 때 위험 요소는 뭐냐,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신용 잔고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으로 자 그냥 그러니까 외인하고 기관들은요, 고점에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욕구로 인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였을 때 아이고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추세가 꺾이고 떨어질 때 무서워서 이거라도 건져야지 하는 생각으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꺾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일을 이탈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저라면은 카카오 오늘 뭐 양봉 떴으니까 다시 돌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단기적인 추세를 전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4만원까지는 좀 기다려라. 그리고 2차적으로는 22만원까지 기다려라. 저는 이 전략을 아직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분할로 담아 가시든지 뭐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오늘 양봉 떴다고 여기서 추세를 전환할 거냐? 물론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내일 다른 세력이 이걸 살지 안 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쵸?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4만원, 22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라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카카오 기본적인 분석 같은 거는 제가 계속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아닌 이상은 한 번 더 이렇게 풀이 꺾였을 때는 추가적으로 고점을 갱신해서 신고가를 또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닌 이상, 엄청나게 더 큰 그런 수급이 아닌 이상 사실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했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업사이드를 좀 크게 잡을 수 있는 22만원대에서 잡자,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큰 시세를 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일 연속으로 모나미를 매매를 했어요. 모나미를 3일 연속으로 단타를 좀 쳤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고 있을 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제가 봉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자. 이 봉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자. 이 봉 하나 보세요. 저가부터 고가까지 22%의 수익 구간이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부터 고가까지 약 22% 수익. 그렇죠? 저가부터 고가까지 약 10%. 이 안에서 우리가 절반씩만 먹어도 얼마나 큰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가 실린 종목들은 그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직접 추천도 드립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알고 계시죠? 전 항상 개장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회원님들께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 항상 개장 전에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금일 단타 종목 추천해서 현대제철 그리고 모나미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모나미 매매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좀 딸려서 제가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와서 오늘은 뭐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가 아래서 매수를 했는데 한번 쳐놓고 다시 못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되돌림을 줄 때 여기서 이 기존 되돌림을 했을 때 라인에서 어떻게 돌파를 하냐가 중요한데, 이 라인을 새롭게 또 갱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전 조금 위에서 다 정리를 하고 나왔던 거고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힘이 상방으로 좀 전해져 있어요. 기본적인 힘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로 조금씩 나눠서 매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모나미 이런 식으로 매매하셨고, 모나미 3% 정도 수익 보신 분들 있고, 뭐 36만원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2일이죠. 오늘이 4일인데 2일 날도 매매했었죠. 2%, 4%, 5%. 그렇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액은 이제 지금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셔서 단타 적응하시고 연습하시느라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2%, 4%, 6% 매매를 다 직접 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나미 7% 이렇게 매도했었죠. 뭐 다도 아니고 절반만 챙기자. 절반만, 그 봉 하나 안에서 절반만 챙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수익이 좀 그래도 좀 괜찮게 날 수 있다. 그렇죠? 자, 3일입니다. 삼성중공업 우리가
뭐 수수료만 챙기고 나오자라는 해서 그 매수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거의 본전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오자 해서 3일날 같이 모나미랑 추천을 드렸다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모나미, 그쵸? 이것도 그때 우리 음봉 뛴 날, 모나미 음봉 뛴 날은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수료만 챙겨 나옵시다, 그쵸? 근데 이제 좀 늦게 파신 분은 또 이렇게 돈을 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3일날 어제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하게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늦게 팔아서 가끔 또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일찍 팔아서 손실을 보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제가 좀 어느 정도 틀을 잡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틀들을 좀 다 잡아 드리니까 좀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함께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끝으로 제가 추천주 하나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음봉이 길어요. 그렇죠? 음봉이 굉장히 긴데 이것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의미 있는 자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라 IMS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6,400원 부근 정도 접근을 했을 때, 자, 이런 라인, 왜냐면은 매집이 좀 되어 있는 물량이 좀 많이 머무른 곳에서 매매를 할수록 우리가 지지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기도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이 라인에서 그대로 6,750원 부근에서 6,800원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6,800원 이하를 잠깐 툭 내려쳤다가 올릴 때는 거기서 잡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400원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전략,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바닥을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지는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라 IMS 굉장히 또 이렇게 급락을 보였지만 우리가 반대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릴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추천주를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VIP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하루에도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신규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리딩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큰 성원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번호로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번호는 아니고요. 종목 상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VIP 가입 관련 문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VIP 가입 관련한 이제 상담할 수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 점 꼭 인지하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좋은 정보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